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장교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고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2차적으로 합병증까지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삼킴 장애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연하장애란 말이 더 많이 쓰였습니다. 삼킴장애는 나이가 많은 노인, 특히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령자 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장교양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교양 요원들이나 어르신의 보호자분들이라면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이 삼킴장애가 발생한 줄 모르고 방치하게 되면 흡인성 폐렴으로 건강이 악화되시고 심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삼킴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은 무엇보다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질식입니다. 즉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던 어르신이 삼킴장애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사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사건은 단순히 종결되지가 않습니다. 자칫 기관의 운영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분들까지도 형사적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르신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종사자 및 기관의 운영자 또는 보호자님들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삼킴 장애가 의심되는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삼킴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 방법은 어떤 것인지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여기 기사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가 혼자 식사를 하도록 방치하여 밥알 등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각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즉 각각 10개월, 8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지만 집행유예로 선고가 되었네요. 어찌됐건 처벌을 받은 셈입니다. 법원은 요양원장은 피해자에게 식사 제공 시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식사 과정을 지켜보며 질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게 하고 질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피해자의 식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질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 질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여 질식의 원인이 된 음식물을 제거하는 등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자, 기사를 읽어보았는데요. 결국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질식으로 돌아가신 경우인데 담당 요양보호사와 요양원의 원장까지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사건이 정말 많은데요. 몇 개만 더 찾아보면요. 두 번째 사례는 요양원서 간식 먹던 환자 질식사, 보험금은 법원은 요양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고 요양보호사는 음식물 제공뿐 아니라 제대로 섭취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했네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노인 요양원에서 간식을 먹던 환자가 질식사한 것을 두고 법원은 요양원과 복지시설 배상 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환자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양원은 해당 환자에게 적절한 간식을 제공했고 이후 응급조치 역시 소홀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요양원 측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인데요. 요양원에서는 해당 환자에게 적절한 간식을 제공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어르신이 삼킴 장애가 기존에 있었던 거죠. 그런 분에게 적절하게 그분에게 맞는 간식을 제공했는데 이렇게 기도질식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사건이 발생됐을 때에도 응급조치 역시 소홀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요양원 측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어르신이 기관에서 음식을 먹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무리 그간 관리를 잘했고 응급상황 대처를 잘했더라도 요양보호사 및 기관에게 책임을 묻고 배상을 해주도록 판결이 내려온 겁니다. 자, 그나마 이번의 경우는 관리와 대처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금전적 배상으로 끝이 난 경우이죠. 실제로 치아가 없는 어르신이 떡을 먹고 질식사한 사건의 경우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분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삼킴장애와 기도질식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외에도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서의 질식사는 잊혀질만 하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비단 요양보호사나 원장만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요양원에서 입소 중인 어르신들이 많이 기사화되었지만 주간보호시설이나 가정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분들까지 생각하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어르신들이 이로 인해 돌아가시고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분들이라면 종사자든 보호자든 항상 어르신의 식사나 간식 시간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질식사는 결국 전반적으로 삼킴 기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닥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삼킴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이나 진단을 받은 분들은 항상 식사 시간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외에도 삼킴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의 흡인성 폐렴은 아주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흡인성 폐렴이란 뭘까요?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꿀꺽 하고 삼키게 되죠. 이 꿀꺽하는 1초 정도의 과정이 사실은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흡인성 폐렴이라는 것은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침투해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공기가 아닌 것들, 음식물이나 타액 등의 이물질이 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폐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꿀꺽하는 과정에는 인두가 전상방으로 거상되면서 기도 입구가 닫히고 식도 입구가 열리는 일렬의 과정이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바로 이 과정이 동시다발적으로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노인성 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적인 노화 현상에 의해서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기도 입구가 잘 닫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기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사례에 걸려 기침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사례가 걸려서 기침을 하는 것은 기도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어하는 기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례가 자주 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물질이 기도로 침투하려는 일이 잦다는 것이고 조금씩이라도 기도로 이물질이 침투하여 흡인성 폐렴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기도를 방어하는 기침 반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음식물이 기도로 침입해서 들어가는데도 방어 기전인 사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를 무증상 흡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방어 기전인 사례조차 걸리지 않아서 보호자나 종사자 분들은 어르신이 식사를 그저 잘하시는 줄 알지만 음식물이 기도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방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침투되는 양도 많아서 아주 심각한 흡인성 폐렴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무증상 흡인은 일반 어르신들에게는 거의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뇌졸중이나 사고로 인해 뇌수술을 한 분들에게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즉 병원에 입원해 계실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쭉 흡인성 폐렴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심한 삼킴장애 환자들의 경우는 주로 콧줄이라고 하는 튜브를 코에 삽입해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배의 구멍을 통해서 튜브를 위에 직접 연결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등의 의료적 처치를 시행해서 식사를 해결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분들이죠.
결론은 단순한 폐렴보다도 흡인성 폐렴은 염증을 유발하는 이물질의 제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넓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일반 폐렴보다도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열이 나고 심한 호흡곤란이나 폐농양으로 발전하거나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는 폐혈증까지 이어져서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일반 폐렴의 사망률은 2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지만 흡인성 폐렴의 경우는 사망률이 무려 50에서 7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삼킴장애와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입소하신 어르신의 병력 중에 삼킴장애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종사자들이 정보를 꼭 공유하셔서 식사 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관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에게 가급적 떡을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명절이나 생신잔치 행사 아니면 보호자님들이 기관의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같이 나누어 먹으라는 건데요. 절대로 장기요양 기관 입소 어르신들에게는 떡을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정말로 전반적인 기능이 약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치아를 비롯해 삼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들도 약해져서 전반적인 삼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질식사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물 드시는 것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 중 한 가지가 바로 물 마시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물론 밥이나 기타 다른 음식과 다르게 저작하는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고 쉽게 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흡인성 폐렴의 주범이 바로 물입니다. 물은 쉽게 입에서 목으로 넘어가지만 점도가 없고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도 방어의 메커니즘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잦은 사례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즉, 사례가 자주 걸리다 보면 물이 조금씩 기도로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밥 먹을 때마다 반복되면 결국 흡인성 폐렴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관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케어를 하는 어르신들도 흔하게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님들이나 보호자님들은 어르신이 식사 도중 물을 마실 때 반복적으로 살에 걸리는 일이 잦다고 판단이 되시면, 혹은 음식을 삼킨 이후에 목 안에 계속 음식물이 걸려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신다고 하면 절대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넷째, 기도 질식 발생 시에 대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관에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죠. 뜻하지 않게 기도 질식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신속한 119 신고와 함께 대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에 대해서도 기관은 종사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 영상은 유튜브에도 아주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삼킴 장애가 의심이 되는 것이 보이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막상 어디 가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을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삼킴 검사는 대학병원 내지 종합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관련된 과는 재활의학과와 이비인후과 정도인데요. 이비인후과보다는 재활의학과에서 거의 대부분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유는 검사 이후 삼킴 장애의 원인을 찾게 되면 거기에 따라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재활치료 처방을 내주는 의사가 재활의학과 의사이고 이를 치료하는 치료사가 바로 작업치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정리해드리면, 일단 가고자 하는 병원에 전화를 하셔서 재활의학과 연결 후에 삼킴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곳이냐고 물어보시고, 삼킴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이라고 한다면 외래로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증상에 대해 의사와 상담 후에 검사 처방이 내려지면 보통 당일 검사는 거의 불가능하고 예약을 잡고 예약 날짜에 한 번 더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삼킴 검사의 과정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아주 짧게 끝이 나고 어렵지 않은 검사입니다. 다양한 시기를 종류별로 먹어보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방사선 촬영 기구를 통해 촬영하는 것입니다.
검사 비용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삼킴 장애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꼭 검사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삼킴 장애와 기도 질식은 어르신의 생명과도 직결되고 이에 대해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될 시 기관의 책임자뿐 아니라 담당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